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영상은 주식 수준 레전드 TV의 소유이니 혹시라도 도용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어, 차트의 2회 2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들의 각도가 중요하다. 이제 각도 요거는 세세하게까지 보셔야 되는 건데요. 특히 60일선과 21선의 동반 하락 추세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런 주식은 당분간은 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고점에서 20하고 60 데드 크로스가 나면 60일선이 꺾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이니 절대 매도해라. 그리고 모든 장기선들이나 중기선들이 각도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각도가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이 장기선 자체가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매물대이고 저항선인데요. 이 각도가 하락 추세에서는 아무리 이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차트의 각도가 이렇게 돌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뭐 KMW 봐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이랬을 때 먼저는 5일선하고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1선이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하락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21선하고 60일선이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날 때는요, 이거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는. 이런 거는 절대 조심하라는 거. 특히 60일선 깰 때, 요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뭐, BH를 보더라도 보시면,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 60일선을 깨는 순간,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하락세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박스권이 이렇게 조금 위에서 박스권이 좀 있었는데 이런 흐름에 있었을 때도 여기서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여기 데드 크로스 나면서 엄청나게 급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61선을 이탈하는 게 보이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21선이 61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는 정말 중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 각도를 보라 그랬는데요. 자, 보십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자, 121선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 요거를 뚫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중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하향 추세거든요. 우하향 추세인데 아무리 이거를 들어 올린다 해도 정말 이렇게 가는 거는요. 100분의 한 1, 2%밖에 안 돼요. 100분의 1, 2%. 대부분 이렇게 다시 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61선하고 121선이 같이 이렇게 하락 추세인 거는 정말 이거는 뚫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또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자, 21선 각도가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도가 셀 때는 지금 요렇게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여기서는 매수하지 마시라. 일단은 이게 5일선이 21선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데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물타기를 하지 어설프게 이런 데에서는 물타기 하면 안 되고 만약 이제 이런 거는 물타기도 하면 안 되는 주식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각도가 이렇게 멎어지면 이렇게 한번 뚫는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떨어진다. 왜냐하면 각도가 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뚫다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 때 얘가 이렇게 각도를 휘어질 때 21선이 각도가 이렇게 옆으로 할 때 그때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하락세는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들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선들의 각도가 중요하다. 특히 5일선 각도도 중요하지만 21선, 61선 각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반 하락은 정말 이거는 하락세가 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이 어떤 주식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배열 했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선들이 이렇게 다시 장기선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서 혼합배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우량 주식이고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가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대가 있고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모입니다. 모인 다음에 얘의 매출이나 이제 실행에 대한 이건 기대였다면 실행을 할 때가 오면은 얘가 다시 좋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에 올린 게 약간 테마성이고 허구가 없는 거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허구가 없는 주식들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한번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선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요런 다음에 여기서 잠깐 올라온다 싶더니 이게 다시 하락세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역배열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특히 5배에서 10배 이렇게 간 주식들은요. 거의 10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조정이 되게 2년은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 한 6개월, 7개월 걸리고요. 여기서 머무는데 몇 개월 걸린 다음에 다시 이게 이렇게 혼합배열에서 역배열로 이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좀 눌렸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요. 여기죠. 여기 시작점에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행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들어올리지 이거는 정말 조심하려라. 이게 선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혼합배열 될래다가 실체가 있는 거면 여기에서 다시 정배열을 만드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한번 정배열 만들었다가 요렇게 지금 혼합배열 만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 주식은요, 여기 560원을 깼기 때문에 잠깐의 역배열로 가는 현상이 지금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역배열이었을 때 장기간 얘가 이제 눌립니다. 그러면은 561선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BH 한번 보겠습니다. BH도 장기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역배열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변하다가요. 이게 선들이 이렇게 얘는 좀 급하게 올렸네요. 여기 선들이 이렇게 좀 모입니다. 여기 보면 특히 561선을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좀 좋은 뉴스가 급하게 떴나봐요.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올렸네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여기 241선, 121선, 61선 이렇게 수렴이 된 이 부분을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셔라. 이게 벌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121선이랑 241선이랑 벌어지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이럴 때는 한번 삐쭉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삐쭉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있을 때 수렴이 됐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수렴 구간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면 상상인도 그렇거든요. 상상인 얼마 전에 여기에 쌌죠. 보시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장기간 하락했다가 이렇게 241선이랑 61선, 121선 요런 식으로 얘가 여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 돼서 이렇게 모여 있은 다음에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는 거. 요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초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렇게 우상향 추세 주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거기에서 기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배열에서 부분 역배열 이후로 정배열이 된다. 그래서 정배열 초기에 공략을 해야지 이게 우상향 추세를 큰 파동을 먹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서 충분히 조정이 나와야지 121선도 이렇게 하락 추세도 이렇게 변하고 241선도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얘가 121선이랑 근처에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옆으로 횡보하게 됐을 때 이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때를 예를 들면 이렇게 5배 쏜 주식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여기가 뭐 1년도 안 됐어요. 이러면은 요거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뭐 5배에서 10배 간 주식들은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인 주식들을 다시 이제 정배열로 만드는 이 초기에 공략을 해라.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요거는 주식 단태님의 기법인데 256 기법이에요. 요거는 21선이 밑에 있고 그리고 5일선이 위에 있습니다. 이런 5일선이 21선 저항을 받으면 이거는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5일선이 21선을 올라갔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단기적으로 좋은 추세다. 단기적으로 나 우상향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위에서 61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61선이 있고 여기에 21선 있고 5일선이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나 적어도 61선까지는 터치를 할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매도할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걸 뚫어버리면 뭐라 그랬죠? 나 중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 차트가 얘기하는 걸 알 수 있다. 요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61선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에서 얘가 526 기법을 쓰면은 이거는 61선을 한번 돌파하더라도 얘는 각도를 이렇게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이탈을 한다. 그러는 경우가 좀 있다. 라고 해서 요거는 만약에 61선이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뚫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61선 다시 내려오면 요거는 익절을 하셔라. 뭐 100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쏘기는 하는데 그럴 확률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든 게 안정적인 기법이에요. 61선 돌파 후 다시 내려왔을 때 이탈 후 다시 이제 21선 있고 256 기법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뚫었을 때는 얘가 진짜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6 기법을 쓸 때는 20일 만약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61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21선이 있고요. 5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일선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 근처로 가려는데 가지도 못하고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일단은 매도를 해라. 단기적으로 흐름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는 뭐 안 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 뚫었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해보시는데 21선을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거는 손절을 처리하셔라. 다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0일선 돌파 후 다시 60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다시 256으로 갈 것 같은 주식들은 좀 더 신뢰성이 좋다. 이게 다시 우상향으로 할 여기가 좋다. 그래서 요거는 60일선을 각도 조절 차원에서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요거 60일선을 돌파 후 60일선은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강한 거예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요게 어떤 기법이냐면요. 자, 뭐 BH 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은 크게 봐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241선하고 61선하고 121선이 거의 수렴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56 기법을 써야 되고요. 이게 완전히 좁을 때, 이럴 때는 256에 이렇게 61선을 뚫으면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은 거고요. 이렇게 수렴이 막 완전히 모여 있을 때요. 이럴 때 말고요. 자, 보시면은 자, 어느 때냐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요런 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요런 데요. 여기도 수렴이 많이 돼 있네요. KMW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도 121선이 그냥 돌파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 요런 경우에요. 요런 경우. 자, 61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게 이탈을 하지 않고 6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공략하는 거예요. 내가 안정적으로 얘가 61선을 뚫지 못했었는데 61선을 뚫은 다음에 나는 안정적으로 가는 걸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 21선이 61선이 밑에 있고 21선이 위에 있고 5일선이 위에 있을 때 이 121선을 뚫게 되면 121선이 의미하는 거는요. 장기선을 의미하잖아요. 장기적인 이 저항선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21선을 뚫어서 가는 경우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추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60일선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21선이 있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21선 위에 아니 61선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거고요. 중기적으로 상승할 추세가 있는데 거기에서 21선이 5일선 아니 5일선이 21선 위에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 주식이 121선을 뚫으려고 하는 주식은 이게 정배열로 가기 위한 중요한 입구에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인데요. 6, 2, 5, 12 기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6, 5, 6, 2, 5, 12기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61선, 21선, 51선, 121선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그런 자리를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241선이랑 이렇게 좀 수렴된 자리에서 61선하고 121선 사이에서 있는 요런 21선, 5일선이 있는 이런 자리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우상향 추세에 이렇게 주식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걸로 보더라도 대림비행코를 볼까요? 대림비행코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 기법이 여기서 나오죠. 61선 뚫은 다음에 61선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1선하고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5일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121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요런 주식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기에 정배열 초기예요. 역배열에서 종배열이 되려면은 이 과정은 필수다.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 61선이 그리고 121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정배열을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좀 찾아보시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추세를 이런 식으로 드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보면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역배열한 다음에 61선을 뚫고 나서 여기에서 5일선하고 121선을 뚫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상승 파동을 드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61선이나 121선이 약간 이렇게 간격이 좁아져 있고 241선도 이렇게 좁아져 있는 자리를 좀 찾으시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좀 찾으셔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정배열 초기에서 이런 걸 드실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요거는 참고적으로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구름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구름대가 보이면 여러분들 하락 추세일 때는 이렇게 구름대가 두꺼워져요. 이렇게 두꺼운 자리는 구름대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뚫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지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얇아지는 자리는 이렇게 뚫기가 쉽다. 그리고 이렇게 뚫은 다음에 항상 256 기법이나 저거를 이제 기법을 사용할 때는 구름대가 얇은 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차트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차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극대화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런 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영상들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번이고 좀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차트를 한 100개 정도는 이렇게 대비하면서 흐름들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차트를 100개 정도 뭐 이런 뭐 인탑스 뭐 이렇게 찍어 보시면서 이렇게 한 500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서 요 차트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해서 뭐 역배열로 갈래다가 갑자기 이렇게 골파기를 했던 게 갑자기 올라오는 주식은 급등을 또 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차트의 흐름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차트를 이해를 하시면은 점점 차트를 보시는 실력이 늘으실 거라는 거.
그런 다음에 매매를 하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